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황금 같은 징검다리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지친 그 삶에 정말 활력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가족들과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좀 쉬다 보니까 하루 더 좀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은주 씨 근데 오늘따라 더 피곤해 보이시네요.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군요. 다크서클 내려온 거 보이십니까? 그러네요. 저는 어떨 때 주부라는 이름에서 예. 제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때 연휴에. 예. 어린이날에는 아들하고 놀아줘야 되죠. 어버이날에는 부모님 찾아봐야 되죠. 또 하루 종일 남편과 아들, 삼시세끼 챙겨 먹어야 되죠. 그렇죠. 이런 연휴인 주부들 정말 힘듭니다. 그러네요. 아니 예. 어린이날, 어버이날, 근로자의 날 뭐 이런 건 있는데 왜 주부의 날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좀 쉴 수 있는 주부의 날 이런 날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네, 저도 같이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부의 날.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네. 노총각의 날 이런 것도. 네. 결혼도 이렇게 해주고 네. 맞선도 주선해주고. 해주는 날로? 네,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이렇게 용기 내서 이렇게 용기 내서 프로포즈하게 해주고.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이쪽이랑 같이 인사하세요. 어떻게 우리 그래서 말인데, 사남자녀가 네. 있는데, 그 예. 현아 씨, 그 다음 대사 하세요, 빨리. 예,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그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불효에 대해서 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1위가요.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기회에 진우 씨가 노총각의 날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행복을 선물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우 씨 어떠냐고요. 그러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요. 이거 싫다는 의미인가요? 시청자들의 그 긍정의 의견을 좀 의미인지. 들어봐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현장 기술력은 있지만 정부 R&D 과제를 한 번도 수행하지 못한 소규모의 부품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걸음 부품 소재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식경제부는 정부 R&D 사업 경험이 없고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인 부품 소재 중소기업에게 첫걸음 부품 소재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요. 업체당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할 예정인데요. 올해 5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20년까지 약 2,000개의 중소기업으로 늘릴 방침인데요. 네.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R&D 도전에 자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R&D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대한민국의 힘 출발합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이 정말 왕이에요. 저희 회사 직원이 만여 명이 되고 모두 만여 명의 정직원입니다. 정말 좋은 대우를 받고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장님이 없습니다. 대신 책임 대표 사원님이 계십니다. 책임 대표 사원님은 모든 일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이제 책임을 지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책임 대표 사원이라는 직함을 쓰시고 자기 자신보다는 직원들을 더 존중하고 높여주시는 그런 일념을 가지시고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대형 건물이나 사업장의 경비와 청소, 그리고 시설 관리를 대신해주며 친환경 그린 산업을 주도해 가고 있는 국내 최고의 선진 종합 아웃소싱 전문 기업이 있다. 맨날 같이 애들만 많이 쓰시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뭐 드릴 말씀이 없어 봤나? 근데 그 저기 누구야 끊임없는 차별화와 혁신으로 서비스 전문화와 고품질을 선도하며 아웃소싱 업계의 독보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업계 최초 품질,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신용과 고객과의 믿음, 그리고 사람을 기본으로 생각하며 오직 기본에 충실. 명품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5년 동안 오직 한 길만을 고집하고 걸어온 결과 고객들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다. 책임사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회사가 경비, 청소, 시설 뭐 이런 여러 가지 전기, 보일러, 또 정원 그 아웃소싱 회사인데 저희 회사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도급을 맡아서 하면 남의 거를 관리하잖아요. 그 일을 남의 걸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하셔라. 책임 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여 명의 직원과 연매출 2천억 원을 올리며 21세기 아웃소싱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과 감동을 서비스한다. 현장에서 만난 CEO, 부자관 책임 대표 사원. 아웃소싱 업계에 대한 편견을 깨고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1982년 당시 40살이었던 구자관은 삶의 희망을 잃고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 방법밖에 없어. 여보, 미안해. 얘들아, 못난 아빠를 용서해라. 미안하다. 7년 전 1975년 구자관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야간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지 못해 청소 용역 일을 시작한다. 아이고 사장님. 여기 청소는 저희 둘이 해도 충분합니다. 사장님 마음에 드시게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윤기나게 해놓을 테니까요. 저희한테 맡기시고 그만 들어가세요. 그래요. 닦은 먼지도 다시 보자. 사장님의 지시대로 내 집처럼 정성스럽게 청소할 거니까 이제 저희한테 맡기세요. 아니에요. 제가 뭐 특별히 바쁜 일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는데요, 뭘. 또 셋이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절 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사장님. 자, 빨리 합시다. 예. 저 부사장, 잠깐 나 좀 보지. 예. 예? 사무실 청소일을 그만두라고요? 갑자기 왜? 그게 미안한데 갑자기 우리 와이프 삼촌이 이쪽 청소 용역 일을 시작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쪽에 일을 좀 맡겨야 될 것 같거든. 예. 사장님 사정이 그러시면 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부사장, 그동안 정말 성실하고 깨끗하게 일을 해줬는데 정말 미안하게 됐네. 아닙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신 일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고등학교, 야간 고등학교 달랑 나왔지 대학 근처도 안 가는 나 같은 사람이 누가 아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남이 안 하는 거, 버린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청소하신, 내가 남의 계단을 닦아주고 화장실을 청소해주는 일, 남의 매장을 가서 잠시 청소해주면서 받는 일, 그런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회사 성장이 빨라질 수가 있었겠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이었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자관은 실망하지 않고 정성과 최선을 다해 일에 매진한다. 다녀왔습니다. 오셨어요? 아유, 오늘도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나 죽겠네. 이 말이 목까지 올라왔었는데 사장님 얼굴을 보니까 피곤이 쫙 가시는데요. 맞아요. 사장님의 수고했다 한마디가 저희한테는 최고의 피로회복제예요. 매번 볼 때마다 수고한다, 고생한다.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니까 없던 일도 절로 생기는데요.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일을 두 분께서 도와주시는 건데요, 뭘. 저야 감사한 마음에 매일같이 절이라도 하고 싶네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요. 제가 이번에 만든 왁스입니다. 그동안 마땅한 왁스가 없어서 걸레로 윤내느라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봐서 새로 만들어본 왁스예요. 와,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요. 사장님 덕분에 정말 청소 수월하게 할 수 있겠어요. 예. 내일부터 이 왁스로
또 열심히 청소해 봅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험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부자관은 열심히 일했고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네, 이사님. 무슨 일인데요? 사장님이요? 어딘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화재 사고로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대. 심각하대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경과를 지켜봐야 된대. 들어가 봐도 되나요? 예, 들어가 보세요. 괜찮으세요? 왁스를 이제 외제를 썼는데 외제가 한계가 있으니까 직접 만들어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왁스를 만드는 기술이 그 기름에다가 왁스는 유제니까 유성을 물에다가 섞어서 써야 되는 기술이 필요한 건데 그럴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왁스를 기름을 기름에다 섞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왁스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최초 개발자이기도 해요, 내가. 그러니까 왁스를 만드는데 왁스를 기름에다 열을 가해서 녹이다가 보니까 전기에 있는 스위치에 스파크가 생겼어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가스불에 우리가 성냥 그대인 거와 똑같은 거죠. 온몸에 3도로 3분의 1을 다 띈 거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사장님께서 태어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조금만...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빚 갚으라는 독촉 전화야? 네. 큰일 났어요. 빚은 점점 늘어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예. 1억 2천만 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던 사람이 또 거기에 그야말로 빚까지 더 포개서 지게 되고 완전히 근거를 상실하니까 삶의 의욕이 없어졌죠. 그리고 살아갈 방법도 없고. 결국 부자관은 삶의 희망을 잃게 되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래. 이 방법밖에 없어. 여보, 미안해. 얘들아, 못난 아빠를 용서해라. 미안하다. 3시간 전 예. 보험 회사죠? 제가
생명보험을 하나 들려고 하는데요. 저 혹시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가요? 1억 2천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그걸로 가입할게요. 예. 당시 죽는 것도 쉽지 않았던 부자관은 죽을 각오로 다시 일을 시작하고 더 열심히 일에 매진한다. 부사장. 아, 예. 저 잠깐 나 좀 보지.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바쁜 건 아니지? 예, 바쁘지는 않는데 무슨 일로? 내 친구가 2업 15층 빌딩을 새로 하나 짓는데 청소 일을 자네한테 한번 맡기고 싶다고 찾아와 달라고 그러더라고. 예? 저한테요? 15층 빌딩을요? 근데 저를 어떻게 알고? 우리 빌딩을 오가면서 깨끗하다고 칭찬을 하더라고. 자네한테 한번 찾아와 달라고 했는데 명함 여기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해.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해 일하는 부자관의 성실함과 청소 실력은 곧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점점 많은 곳에서 그를 찾으며 사업은 점차 성장하게 된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자, 첫째도 청결, 둘째도 청결, 셋째도 청결인 거 다 아시죠? 네. 내일도 잘 부탁드리고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철수를 하란다고? 네. 이거 벌써 몇 군데야? 응? 아니 왜? 무슨 일 있어요? 큰일이에요. 요즘 IMF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청소나 경비 인력을 줄이고자 하는 업체가 많아서요. 거래를 끊겠다는 업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벌써 2개 업체가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요? 회사도 회사지만 당장 일자리를 잃은 현장 직원들도 걱정이네요. 지금 직원들 걱정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번에 회사 건물 사느라고 회사 자금을 모두 쓴 상태라 적자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도 힘들어집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IMF 경제 위기로 인해 매출이 두 동강 나고 회사는 벼랑 끝으로 몰리며 최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니 하부자, 사무실이 왜 이렇게 추워요? 히터를 안 틀었거든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아끼려고요. 그래도 이렇게 추운 데서 일하다가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빨리 히터 드세요. 저희 다 내복 입어서 하나도 안 추워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만 따뜻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유, 그래도 참. 사장님, 나오셨어요? 이사님, 청소 도구 들고 어디 가세요? 그게요. 현장에 좀 나가보려고요. 현장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요즘처럼 어려울 때 현장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오늘부터 현장에 나가서 제가 일하기로 했습니다. 야, 간만에 현장에 나가려고 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정말 좋은데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가자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매출은 반토막이 나버리고
이 빚을 져가지고 이 4억은 사고. 근데 대책이 없잖아요. 뭐냐. 회사가 늘어나야 하는데 줄어들었으니까,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그때부터 이제 그야말로 다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이 직원들이 스스로 바깥에 나가서 현장 소장을 하고, 현장에 청소하고, 현장 관리를 해가면서 회사를 키웁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회사가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내가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직원 회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직원들과 하나가 돼 위기를 극복한 부자관의 회사. 이후 전문 아웃소싱 회사로 거듭나게 된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어디 뭐 불편하신 거 없으시죠? 혹시라도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사장님. 아니지. 책임 대표 사원님. 이제 그런 인사 매번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닌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의 우리 회사가 있기까지 애써주신 분들인데 이 정도 인사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마음 같아서는 볼 때마다 엎드려서 절이라도 하고 싶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사장님을 사장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책임 대표 사원님 이렇게 부르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해요. 그냥 사장님이라 부르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저는 저희 회사 사원 1만 명을 대표하는 책임 대표 사원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상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책임 대표 사원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책임 대표 사원님. 근데 책임 대표 사원님, 저희 3명이 시작해서 오늘 직원이 11,000명으로 늘었는데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의 백 때문에 아닐까요? 백이요? 무슨 백이요? 말씀 좀 해보세요. 글쎄요. 빗자루와 걸레 하나로 시작해 국내 1위의 선진 종합 아웃소싱 기업으로 성장. 현재 최고의 서비스로 국내 1000대 기업 진입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저는 뭐 어디다가 봉사한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잘 못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내 가족들, 우리 회사의 직원들, 현장에서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봉급으로 사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뭐하는 회사, 우리나라에 청소하시는 분 2분으로 시작한 회사가 12,000명이 돼서 1000대 기업이 된 신화를 이루어진다면 그게 천지개벽 아닐까요? 믿음과 감동을 서비스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자관 책임 대표 사원. 그의 성공 신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 직원이 1만 명에 달하고요. 연매출이 2천억 원입니다. 정말 더 대단한 것은요. 건물 관리라든지 청소 용역과 같은 한국 산업 구조에서는 미개척 분야인 이 아웃소싱 업계에서 이뤄낸 성공 신화기 때문에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지독히도 가난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도전하고 노력한 우리 구자관 대표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적 같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화면을 보면서 느낀 게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한테 일일이 여사님, 이렇게 선생님 하면서 안부를 물으시잖아요. 네. 정말 직원이 일하기 편한 그런 회사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고객사 중에서 80% 이상이 10년 넘게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이 순간 나머지 20%그 회사에서 쭉 더 연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60이 넘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전 이런 영화가 생각나네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부 대표님의 세월은 정말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용역, 그 아웃소싱업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자본이나 또 생산시설,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3만 개 이상이 난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업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 뭐였을까요?
네, 저도 화면 보면서 아주 대단하다고 느꼈는데요. 네. 정말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여사님으로 또 경비서는 아저씨를 선생님으로 부르며 이렇게 존중해주는 구 대표님의 이런 회사처럼 요즘은 착한 경영을 하는 그런 기업이 생존 경쟁력까지 떠오르고 있는데요. 글로벌한 기업일수록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런 착한 기업, 착한 경영이 시장과 사회를 바꾸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은 늘 통하는 법이죠.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고 또 직원들을 존중하고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이런 착한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중소기업을 찾아서 미래희망 대학생들이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시간. 중소기업 대탐험 출발합니다. 중소기업의 숨은 기술력을 파헤쳐줄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할게요. 두원 공과대학 건축디자인학과 3학년 김성진 군, 그리고 3학년 임현빈 양입니다. 오빠, 우리 오늘 어떤 회사 가는지 알아? 근데 우리가 건축이 전공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축에 관련된 그런 회사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거의 다 왔으니까는 가보면 알겠지. 자, 약속한 장소를 열심히 찾아가는 학생들. 그런데 이거 건물 되게 이쁘다. 그러게 회사 건물치고는 되게 외형이 독특한데? 네, 예쁘죠? 그러게요. 예, 건물 모양이 상당히 예쁜데요. 안녕하세요. 어떤 곳일까요? 저희가 오늘 체험하기로 한 학생들인데 여기가 그 회사 맞나요? 아닙니다. 여기는 해우제라는 곳이고요.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화장실 변기 모양이 수원시 화장실 문화 전시관이라는 곳입니다. 아, 그게 변기 모양이었구나? 다시 보시죠. 네. 듣고 보니까 좌변기 모양 보이시죠? 그러네요. 자, 이곳은 근심을 푸는 집인 해우제인데요. 수원시청이 관리하는 전시관으로 화장실의 역사, 그리고 다른 나라의 화장실 등 화장실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오늘 왜 여기서 보자 그랬지? 화장실이랑 관련된 회사인가? 글쎄. 그렇죠. 예전에 해우소라고 그랬죠. 화장실. 아무래도 화장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는 여기서 보자고 했었을 거야. 일단 전시관 온 김에 한번 싹 훑어보고 가자. 세계에는 되게 자, 일단 별의별 대표님이 올 화장실이 다 때까지 있는 것 같아. 전시관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오빠, 한강통통! 네, 여기 본 게 뭐죠? 야, 황금, 이 모양 보고 지금 신난 거예요? 네. 아름답게 왜 이렇게 아프니? 지금 뭔가 잘못됐나 봐. 야, 화장실 어디 있었어? 내가 아까 수직에서 봤는데 빨리 와. 야, 천천히.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을 보니까 정말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나 봐요. 부랴부랴 화장실 찾아갔는데요. 야, 이거 뭐야? 잠깐만요. 뭘 보고 놀랐을까요? 아우, 어떡하지, 급한데. 굿절 연기를 하는데요, 우리 학생이. 안에 화장실 사용하는 게 아니래. 화장실 너 딴 데 본 데 없어? 아까 밖에서 본 것 같아. 일로 와. 어디야, 그게? 빨리. 여학생이 이 화장실에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어딘지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간신히 이렇게 해서 화장실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빠, 네. 시원하게 볼일 보고 와. 이런 말까지. 배려심 깊죠. 부부 같아요. 자, 이제 해결이 됐나 싶었는데 또 뛰쳐나오는 남학생. 아니, 화장실이 이상해. 자변기인데 물이 없어. 에? 난감하죠, 이럴 때. 아니야, 고장난 게 아니라 물도 없고 바닥이 움직여. 네? 바닥이 움직인다고? 무슨 얘기예요? 그래. 궁금하시죠? 그러니까는 그 변기 바닥이 움직인다고. 굉장히 도대체 당황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바닥이 왜 움직여? 거기를 다시 네가 들어가 직접 보나요, 한번 그럼? 가서 확인해봐. 아니, 남자 화장실인데 강소야. 어쨌거나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여학생에게 변기를 직접 보여주는데요. 아니 이거 평상시에 자주 보는 평범한 변기인데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뭐가 불편한 거야? 내가 봤을 땐 똑같은데? 아니야, 자세히 봐봐. 물이 없잖아. 일단 물이 그러고 없죠. 보니까 진짜 물도 없고 변기 레버도 없어. 자, 남학생이 변기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놀랍게도 변기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봐봐. 물도 없고 바닥도 움직이잖아, 지금. 진짜 바닥이 움직이네? 아 정말 남학생의 말이 맞나요? 뭐예요? 변기 적절한 네, 안녕하세요. 저기요 이거 근데 좀 이상해요. 이거 물도 없고요. 변기가 움직이고 레버도 없어요. 이 화장실은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컨베어 벨트와 미생물을 이용한 현장 소멸식 자연 친화적 화장실입니다. 자연 친환경 화장실이요? 그렇습니다. 2001년 설립해 꾸준히 기존의 간이 및 이동식 화장실의 단점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간이 화장실 개발에 성공. 특허와 인증서 획득은 물론이고요. 품질을 인증받아 다양한 지역에 설치 중인데요. 자연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GNV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전 화장실은 뒷간이라 불리며 인간의 기본적인 그 욕구만 해결하는 역할에 그쳤는데요. 네. 최근에는 청결과 디자인을 중요시하며 또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끊임없는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동이에요, 저거. 그렇죠. 자, 기업 역시 환경을 보호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형의 화장실을 개발해서 냄새가 나지 않고 청결한 화장실을 만들고 있는데요. 왜냐? 변기 안에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해서 분뇨를 바로바로 나르는 거죠. 화장실이라고 하셨는데 신기하네. 어떤 면에서 있어서 이렇게 친환경적인 요소가 있나요? 네, 이 화장실은요, 대변과 소변을 각각 분리를 합니다. 대변은 대변 교환기에, 소변은 소변 정화조로 해가지고 거기서 다 분해를 하고 소멸시킵니다. 점심시간이신데 좀 죄송합니다. 예. 소멸을 시키는 건가요? 대변은 대변 미생물로 3시간이면 이게 분해가 되고 깨끗하니까 소멸되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소변은 소변 미생물에 의해서 따로 또 정화를 시킵니다. 자, 보시죠.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분뇨를 교반기에 옮기면 미생물에 의해서 즉각 분해가 되는데요. 분해가 다 되면 거름으로 변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 하다 친환경적이죠. 보면 이런 캔이나 과자봉지 같은 게 나와요. 이게 다른 화장실은 어떻겠어요? 그냥 막혀갖고 물도 안 내려가고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역류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공중 화장실에서 이런 경우 많이 그런데 있죠. 제가 막혀 있는 화장실 많죠. 자, 실 한번 해볼까요? 네. 한다면 합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변기 안에 캔과 과자 봉지 그리고 단단한 자갈까지 넣어보는데요. 그렇게 보세요. 예, 미생물 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가도 뭐 막히거나 그런 게 없겠네요? 아무리 안 막힌다고 이물질을 투입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그럼요. 예. 당연한 거. 자, 이렇게 제품 공부를 마친 학생들 특별한 화장실을 만드는 생산 현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친환경 변기는 각종 부품을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본체와 조립해서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있었는데요. 이 은박지 같이 생긴 게 뭔가요? 정성스럽게 뭐 설치를 한 것 같은데요. 부장님, 지금 까신 게 어떤 거예요? 아, 이게 널선이라는 건데요. 이 우리 인간도 생활에 환경이 안 맞으면은 빨리 늙든지 죽든지 하죠. 이 미생물도 마찬가지예요. 25도에서 30도를 유지시켜줘야 장수를 하고 건강한 미생물이 미생물도 참 독특한 걸 먹네요. 활동을 왕성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맙네요. 예. 자, 열선을 설치한 교반기에 미생물이 분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톱밥과 메밀 껍질을 넣어서 잘 섞어줘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테스트하고 있는 건가요? 아, 예. 이것은 작동 테스트가 아니고 우리 미생물을 배양시키는 중입니다. 미생물 배양이요? 예, 미생물 배양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액체로 배양시키는 방법과 미생물로 미생물을 배합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미생물로 배양시키는 중입니다. 이 정도의 양 가지면 며칠이나 쓸 것 같아요. 하루? 하루 이틀? 저는 한 그래도 열흘? 열흘 정도 갈 것 같은데요. 먹이만 공급이 된다면 한 달도 쓰고 6개월도 씁니다. 이야, 진짜 오래 쓰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쓸 수 있는 거네요. 독특한 걸 먹으니까. 특히 이 컨베이어 벨트는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특수 설계를 해서 화장실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어떻게 핵심 이런 제품을 기술인데요.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미생물 분해 화장실은 많습니다. 바이오 화장실이라고 해서. 그런데 다 실패한 이유가 대소변 분리가 안 돼서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걸 대소변 분리 장치를 컨베어를 이용해서 하면 어쩔까 생각 궁리 중에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자, 기업의 제품은 현재 공원과 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등산로뿐만 아니라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층 빌딩의 공사 현장에도 설치가 돼서 편리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야, 뭐 물건을 가득 들고 공원을 온 걸 보니까 할 일이 많아 보여요. 오늘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러 왔습니다. 궁금합니다. 저희 지금 여기 무슨 일로 온 거예요? 오늘은 저희들이 회사에서 설치된 화장실이 저희 학생 참 점검 나왔나요? 자연스러워요. 네. 기업에서는요 한 달에 2번씩 화장실이 설치된 곳을 찾아가서
청결한 상태인지, 변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요. 중요하죠. 소변을 분해해줄 뿐만 아니라 변기 내부 세척과 냄새 제거의 기능이 있는 중화제까지 넣어줍니다. 사후 관리 관리가 중요하죠. 철저하죠. 예. 그리고 매일 이 메밀 껍질과 톱밥을 2대1의 비율로 교반기에 넣어줘야 하는데요. 미생물이 분뇨를 분해하면서 메밀 껍질과 톱밥도 함께 분해하기 때문에 점검 올 때마다 꼭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환경을 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요. 생육할 수 있게. 미생물이. 그렇죠. 예. 교반도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하는 작업은 그 미생물의 그 집을 지금 새로 넣어준다는 작업. 그렇지. 우리 말하면 새 집을 주는 거지. 그래야 또 번식을 하고 자손을 낳고 또 늙어서 죽을 거 아니야? 미생물도 평생을 사는 거 아니니까. 자, 이게 바로요 핵심 일꾼 미생물인데요. 네. 화장실의 사용 빈도에 따라서 적정량의 미생물도 투입을 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부었으니까 자기 집들 찾아가겠지? 잘 살 거야 아마. 무럭무럭 크거라. 진짜 미생물만 부었다고 이렇게 끝나는 거면 정말 쉬운데요? 사람들이 왜 부를까? 이렇게 쉬운 게 우리가 고생하고 구심하는 등산로나 차량이 못 들어간다든가 수거를 못 하는데 이런 곳에 우리는 항시 어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놀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우리 그렇죠. 회사의 자랑입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기업은 신기술 개발로 환경 경영 인증서를 획득하고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현재 조달청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오늘 고생 많았죠? 고생은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니요, 괜찮아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늘 어땠습니까? 간이 화장실 같은 거 잘 사용을 안 했거든요. 청결 문제라던가 막 그런 악취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잘 사용 안 했는데 오늘 경험해본 그런 간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쾌적하고 좀 괜찮았던 것 같아서 앞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동네 가서 공용 화장실이나 저희 동네 간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은 오늘 사용했던 화장실이 너무 가슴에 새겨져서 정말 그리울 것 같아요. 정치 경제 화두가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저탄소 녹색 성장용 화장실을 많이 보급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기술로 자연 친화적인 화장실 문화를 이끌 기업과 대한민국의 핵심 일꾼으로 성장한 학생들, 더 큰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물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고 우리 몸에서 배설되는 모든 것들을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해서 안에서 미생물이 분해한다는 건데 아주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미생물도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음식물 찌꺼기 분해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요, 또 맞아요. 생활 오폐수 분해하는 애들도 네, 있거든요.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애들은 이제 변을 분해하는 애들이었습니다. 깨끗하니까 남자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반갑죠. 일단은 그 지하철이나 건물 안에 있는 공공 화장실은 괜찮은데요. 네, 네. 공원이라든지 그렇죠. 등산로라든지 특히나 야외. 사람이 많은 곳에 임시로 설치된 간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 관리가 참 잘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네. 참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들어가는 시간부터 나오는 시간 최대한 짧게 뒤도 안 보고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경우가 그렇죠. 그럼요 많습니다. 근데 오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어떤 제품들이 많은 곳에 설치가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다려집니다. 현재 개발한 간이 화장실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기업 인근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네. 앞으로도 여러 지자체와 함께 설치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의 특징이 바로 이 센서로 작동하는 컨베이어 벨트잖아요. 그런데 전기로 움직이고 있어서요. 정전 시에 뭐 비상시로 활용할 수 있는 축전지를 뭐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뭐 태양 에너지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연구를 더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태양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정말 전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뭐 아름다운 화장실이다, 뭐 또 화장실 상을 주고 네네. 많이 화장실에 대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화장실은 인간의 기본적인 그 생리 욕구 해결은 물론이고요. 삶의 질을 높이는 그 문화 공간으로까지 이렇게 바꾸어지고 있는데요. 네. 서울시의 경우는 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을 통해서 여성과 어린이 또 장애인들의 화장실에 그 편의시설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남녀 화장실을 뛰어넘어 가족 화장실까지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네. 부산의 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그 휴대폰 충전기 있죠. 충전지까지 설치해놓고 또 LCD TV까지 설치하는
공간 등 하나의 다양한 문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약표, 대기표 뽑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 그 업체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화장실, 친환경 화장실을 만드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친환경에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지원이 있습니다. 네. 그 중소기업청은 그 에너지와 자원 절감, 온실가스 절감 등의 효과가 우수한 그 친환경 설계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친환경 설계 제품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설계 제품은 제품의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에너지와 낭비와 그 환경 피해를 줄이면서 제품의 기능과 품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설계된 제품을 말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약 20억 원 내외로 15개의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요즘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친환경인데요. 우리 중소기업의 친환경 제품들이 전 세계 녹색 시장을 이끌어 나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힘 중소기업. 보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 우선 중소기업을 찾아서 중소기업 재발견 프로젝트 클릭 중소기업 지금 출발합니다. 이 시스템만 있으면요, 이참에 데뷔 한번 해볼까요? 공부도 하죠, 경력도 쌓을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인데요. 이러다가요,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뭐죠? 궁금한데요. 업체의 숨겨진 비밀을 지금부터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300만 중소기업의 특별함을 찾아서 클릭 중소기업에 박현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꿈과 열정이 넘치는 대학 캠퍼스에 와 있는데요. 오늘 찾아온 업체는요, 바로 대학 그리고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오픈 교육 포털 업체인데요. 2009년에 설립돼 특허받은 교육 시스템 업체입니다. 강사나 학생 모두에게 온라인 강의의 접근성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으로 자신에게 꼭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SY 미디어입니다. 업체의 주목 포인트, 네모가 있고요. 네모한 대표, 그리고 또 하나의 네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업체엔 네모가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업체. 지난해 인터넷 사용자 2명 중 1명은 컴퓨터로 공부하는 이러닝 학습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는데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이러닝 산업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온 업체는요, 바로 이 이러닝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러닝 산업, 이 업체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강의를 하고자 하는 강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관리, 그다음에 컨텐츠 정보, 비디오 서비스, 학습 관리, 예, 우리 기업이 그 모든 것을 다 묶은 토탈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기자님도 맘만 먹으면 우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만 있으면요, 저도 강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참에 데뷔 한번 해볼까요? 업체의 시스템만 있으면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IT 기술 발전과 초고속 인터넷 환경에 힘입어 온라인 학습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초기엔 수능, 내신을 준비하는 중고교생이 주 대상이었다면 요즘은 사이버대학, 공무원 입시 등 다양한 성인 교육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온라인 강의 녹화를 위해 마련한 스튜디오인데요. 방송국 못지않은 첨단 설비들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크로마키에 프롬프터도 있고요. 네. 조명 또한 정말 여느 방송국 못지 않습니다. 또 이곳에 오니까요, 칠판도 있고 교탁도 있어요. 이곳에서 강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강의를 갖다 촬영한다는 그 비용 자체 때문에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못 올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벽이 허물어지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온라인 촬영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강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별도의 촬영비 없이 수강료에서 촬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괜찮네요. 대여도 하고 우리 영상 편집, 그야말로 작은 방송국이네요. 이런 장점 때문인지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이 업체의 시스템을 활용, 강좌를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제빵, 예전에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할 때는요, 어떤 그 시스템 조작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로드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이렇게 강의 외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관리를 스트레스였어요. 해야 되니까 그리고 본인이. 또 뭐 비용 측면이나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강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업에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요. 좀 더 제가 시장을 거기에 잘 좀 신경을 써서 강의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시스템이 결합된 오픈 교육 포털은요, 교육을 관리하는 LMS,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VOD 시스템, 저작권 보호를 위한 DRM 등이 구축돼서 강사들은 쉽고 편리하게 강좌를 개설할 수 있고요. 수강생들은 다양한 강좌 중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 수강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스튜디오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멀리 사시는 강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사정이 생기는 강사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강의를 하실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편하게 쉽게 동영상 강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무실이든 가정이든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쉽게 편하게 강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강의 개설이 얼마나 쉬운지 제가 직접 확인해 나섰습니다. 네. 기자에서 이제 변신하는 거예요. 박현아 강사네요. 궁금한 내용이 바로 이 컴퓨터면에 떴습니다. 박현아 기자의 기사 쓰는 법. 저도 이번에 강사 데뷔 한번 해볼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살짝 상기됐는데요. 기사가 좀 뭐랍니까? 전달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평소 말투가 나오네요. 그럼 뭐합니까, 그거? 그 내용이 바로 이 인터넷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너무너무 신기한데요. 누구나 강사가 되고 누구나 쉽게 강의를 올릴 수 있는 간편하고 쉬운 시스템. 처음에 어떻게 도입하게 되셨나요? 예, 10년 전부터 제가 온라인 강의 저작 도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공개 소프트에도 많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돼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죠. 지금 사교육 시장이요, 그 학원비가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오프라인으로 적은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교육의 고가의 거품이 사라지는데 우리 시스템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네모한 대표. 현재 삼육대학교 교내에서 운영되는 기업. 15명의 정직원과 22명의 인턴 사원들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오후 2시를 넘긴 시각, 출근 시각을 한참 지났는데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출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아니겠습니까? 저희 기업의 직원들이 대학교 합니다. 실험실 창업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전부 다 그 학생들을 통해서 인턴십을 통해서 뽑고 있고요. 그래서 인턴십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직장으로 오는 거죠.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공부도 하죠. 또 직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경력도 쌓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요, 일석이조의 효과인데요. 네모한 대표. 네모는요, 바로 학생들과 늘 함께하는 대표입니다.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어서 최악의 취업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취업난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전공사를 취업하고 사회 진출 앞당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업체는 삼육대학교의 경영정보학과 그의 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 대학 4년이 단순 학업 기간이 아니라 사회 실무를 함께하는 기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하는 거는 저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고 제가 나중에 다른 사회생활에 나가서도 적응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업 시간에 하는 거는 또 제 나름대로 저에게 스펙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쌓을 수 있는 경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힘들진 않고 재밌는 것 같아요. 2009년 창업한 교내 기업은 학생들에게 창업과 창직의 꿈을 실현하는 장이 되고 있는데요. 학생은 회사에서 전액 장학금, 즉 학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일도 하고 학비 지원도 받고 최고인데요. 학생들에게는 뭐 금상첨화의 기회네요. 대표님이 사무실이 아닌 강단에 쓰셨어요. 네, 이상엽 대표는요, 업체의 대표직뿐만 아니라 교수로도 활동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학교 안에 기업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창업 자체가 바로 교육이에요. 사회에서 선생님 필요한 말씀을 참 실제 일들을 잘하시더라. 배우고 그것을 습득하기 때문에 바깥에 전문의로 나가서 취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 창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 창업, 이게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대표님은 회사의 대표, 교수 외에도 또 하나의 직함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학교 내 창업 선도단의 단장으로 활동하며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시죠? 다양한 활동하면서도 대표와 직원들 우리 학생들이요, 그냥 건 아침에 어떻게 정시에 장점이겠네요.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보다는 창의적인 활동과 인생을 즐기고 기쁨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게 하기 위한 교육을 사실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의 면모를 갖추는 대표와 직원들. 젊은 기업, 꿈이 있는 기업 속에서 대표와 직원들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업체엔 네모가 있습니다. 강의실을 빠져나와 이제 좀 쉬려나 했더니요. 이번엔 또 연구실에서 회의가 한창입니다. 야, 이게 학교가 직장이고 교수님이 대표님이라 잠시도 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단점이 좀 있네요. 네, 네. 힘들어 보이세요. 기계도 나와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로봇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죠? 발 밑에서 뭘 꺼내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예, 로봇입니다. 지능형 개방형 로봇 찐따리. 이름이 왜 찐따리예요? 업체에 있는 네모, 바로 보고 듣는 로봇이 있습니다. 인간과 함께 어우러져 미래 발전의 축으로 떠오른 로봇 산업. 우리 삶에 로봇이 속속 등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 업체는 온라인 강의 분야의 로봇을 개발, 연구 중입니다. 로봇 하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우리가 연구하는 분야는 이제 로봇의 이렇게 외곽적인 하드웨어 부분이 아니라 인지 부분이에요. 사람으로 보려면 눈, 귀 이거죠. 그래서 형체를 인식하고 사람이 말하는 명령 등을 인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머리, 올려. 오, 진짜 어려워요. 신기하잖아. 팔, 내려. 야, 똑똑해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니, 똑똑이라고 했어요. 예. 동영상 검색. 예. 야, 검색도 되고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로봇도 있잖아요. 로봇이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근데 어떻게 로봇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또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이 입력되는데 카메라 두 개가 눈이고요. 네. 그다음에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을 입력받아요. 이제 이렇게 입력받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게 사람이다. 이게 물건이다. 또 그리고 음성을 분석해가지고, 아, 이게 명령이다.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로봇.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거나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굳이 이 로봇을 신성장 동력으로 채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실질적으로 판매가 안 되거나 비즈니스가 약해진 이유는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고 그런 부분들이 상용화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만들어서 결합시키면은 로봇 시장은 굉장히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이고 훌륭한 인재를 바탕으로 로봇 연구에 나선 업체. 이제 업체는 로봇과 동영상 강의를 연계한 우리 기업은 교육 로봇 존재 사업 가치가 분야에서 있는 최고를 기업이 꿈꾸고 되야를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그 발전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커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기업의 목표를 삼고 있고요. 이런 우리 기업이 국내 1위의 기업이 되고 그리고 세계 1위의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 과학기술이 접목돼서 스마트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클릭 중소기업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으라차차 중소기업 아자 가자. 인터넷 강의를 개설하고 또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네. 촬영도 편집도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하는 원스톱 네. 이 이러닝 시스템을 개발하는 산업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야, 화면을 보니까요, 우리 현아 씨가 박 기자뿐만 아니라 박 강사로도 소질이 아주 소질이. 다분하더라고요. 저도 그 욕심이 생기는데, 저도 방송한 지 10년을 네. 조금 훌쩍 꽤? 너무 10년 넘었잖아요. 넘었죠? 20년 아니에요? 20년? 아니, 왜 이러세요? 아이, 그 안 정도는 됐어요. 아니고요. 20년 된 것 같은데. 고은주처럼 방송인 되는 뭐 이런 거 강의를 개설하고 싶은 욕심이, 막 욕구가 막 샘솟는데 어떨까요? 방송 2시간만 하면 고은주처럼 할 할 수 수 있다. 있다. 이런 제목으로. 네, 괜찮을까요? 수강하고 싶어요. 클릭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욕심이 좀 있어요. 스타 강사 고은주, 스타 강사 박현아 이렇게 해서 네. 이름을 날릴 것도 같은데 제가 매니저는 하겠고요. 일단 보니까 강사는 쉽게 동영상 만들고 올릴 수 있어서 좋고 수강생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저렴한 값에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그러게요. 아이템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최근 스마트폰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업체 시스템으로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면요. 해당 콘텐츠가 이 스마트폰의
앱과 이게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강의를 볼 수 있겠죠.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강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닉 산업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 이러닝으로 공부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러닝 산업은 그 오프라인 교육의 보조 수단이 아닌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러닝은 기업의 직무 교육의 보조 수단 정도로만 활용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지식 정보화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그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학교 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요. 우수한 인재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대한민국의 힘,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